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그 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화 속에는 신화, 어, 전설, 민담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뭐 설화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요즘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를 스토리텔링 하다, 뭐,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조차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원용해서, 강의에 원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부분들은 뭐, 이미 뭐, 제가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이 스토리는 굉장히 그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화에서 이 설화로, 그러니까 전설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퉁 쳐서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 이야기의 유동성. 이 앞선 시간에도 그 이야기 주머니, 이래서 주머니 속에 이야기를 집어넣고 나니까 이야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것처럼, 자, 요 설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설화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해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중국의 이야기, 중국의 이제 설화와 한국의 설화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의 설화와 한국의 설화는 비슷하고, 이 한국의 설화와 인도의 설화가 비슷하더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날이 맑다가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기왕에, 예. 자, 이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이제 글쓰기 시간에 이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면서 이 수업을 했을 텐데, 자, 이야기, 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유동성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토리.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텔이라는 주고받는 거죠. 구전.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면 내가 듣는 것이죠. 듣는데, 이 듣는 어떤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상대와 나와의 어떤 교감이 일어나게 되죠. 예, 교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이야기를 매개체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교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텔링, 요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텔링은 결국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이 교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 교감, 상호작용, 교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내가 서로 이제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녹여내는 것.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에 대한 다른 이제 배경,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요게 이제 이야기의 세 가지 요소죠.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신화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제 신성성, 신이함, 기함이라고 하는 부분. 이상한 일들이죠.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플러스가 되죠. 습관 속에서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물과 이 사건 속에서 이 인물이 분명한 것이죠. 인물이 분명한 겁니다. 인물이 분명한 것. 이제 장소가 정확한 것. 이제 이 장소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 장소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다. 주인공은 누구다. 이 분명할 때 우리는 전설이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인물이 불명확하고 장소도 불명확하면서 사건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 민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민담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민담의 경우에는 뭐가 있죠? 민담의 경우에는 아까 신화가 신성성이 특징이었다면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성, 교훈을 던져줄 때, 교훈을 던져줄 때 어, 그것은 민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교훈, 의도된 이야기 이런 것이죠. 이제 전설은 뭐 의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전설입니다. 여기에 이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플러스 할 때 이제 우리가 민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자발적입니다. 누가 지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임의로 이야기가 나타난 겁니다. 예,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인구에 해자되어서 점점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에요. 이 스토리는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속에는 의도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성. 의도적이다. 의도성. 그래서 자발성, 즉흥성, 의도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이런 것이라면 또 스토리는 결국 이제 시 공간 속에서 시간이 같거나 또는 시간이 다르거나 그죠? 공간이 같거나 공간이 다르거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교감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공유한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이제 생각이 공유화되고 그것이 이제 민족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공유가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경험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전달되기 때문에 생각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공유, 상호작용, 교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감염성, 이 감염이 되다. 예, 우리 코로나 감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그 이야기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확장이 되죠, 확장. 짧은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가 이제 길게 이렇게 확장이 되기도 하고, 긴 이야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영속성.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요 메시지에 치중할 때 우리 그것을 뭐라 하느냐? 민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화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죠.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자, 이 동화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육하 원칙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어, 어떤 형태로 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화 전설 민담 아까 이야기했죠. 이 민담의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바로 이 녹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곡의 이야기,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했을 텐데, 여곡의 이야기도 이 전설이 민담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여곡의 어떤 선비가 이제 을 지나면서 과거를 보러 과천을 지나다 과천 고개를 넘어가다가 한 노인이 그 소 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발동했어. 궁금증이 발동해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 과거는 보러 가지 않고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어, 노인에게 이제 묻죠. 이제 물으니까 뭐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의 탈을 쓰고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핸드님 그럼 이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해서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소 탈을 씌웠더니 뭐가 됐습니까?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소가 되어버려서 탈을 벗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벗으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소의 울음소리만 나오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노인이 그 다음날 이제 우시장, 이제 소를 매매하는 시장에 이제 가게 되죠. 가서 높은 가격에 이제 그 소가 된 선비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팔려온 소가 이제 팔려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그죠? 물을, 저 멀리 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주인이, 어느 날 이제 깜빡 생각을 시간이 오래되니까 놓치고 있어서 이제 그 처마 밑에 물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출을 하게 되죠.
그 찰나에 이 소가 소가 된 선비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를 뛰쳐나가서 이제 소를 물을 한 입 베는 순간 소의 탈이 스르르르 벗겨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노인을 죽이려고 이제 이 과천 고개를 찾아오니 이 과천 고개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과천 고개, 여고개, 과천 여고개가 있대요. 지금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 과천 여고개에 있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정착이 되느냐 하면 어우야담, 유몽인 선생의 어우야담에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헌의 설화 이야기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어우 유몽인이 그 어우 야담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약간의 이제 각색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이처럼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야기가 과천 고개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설이 이 민담화되는 어떤 과정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공동체적인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녹아져 있게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민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문화로, 관광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요즘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설화의 유동성.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이야기는 그 확장이 되고 시 공간을 넘나든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제 그것처럼 이 설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중에서 이야기는 유통이 되어야 한다. 그죠? 전달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그 공간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연결고리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떤 그 신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심화요탑이라고 하는 이 설화와 인도의 대지도론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직위는 신라 한리역 사람이다. 이제 한리역인이라. 그죠? 직위라고 하는 사람 여기입니다. 이 직위라고 하는 사람 여기인데, 이 직위는 신라의 한리역 사람이다. 자, 한리역 사람입니다. 사모했습니다. 누굴 사모했느냐면, 선덕왕의 미력, 아름답고 고운, 아름답고 고움을 사모해서 이렇게 되죠. 이제 선덕왕지 미륵입니다. 사모해서 근심우자의 근심숫자죠. 근심우자의 근심숫자. 우수에 빠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수, 근심했다, 근심했다, 괴로워했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제읍, 체읍 이제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읍자, 울.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의 할리역 사람입니다. 자, 신라 할리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하죠. 자, 이게 이제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선덕왕지 미려, 선덕왕의 미려,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자, 이 등장인물이 분명합니다. 등장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설입니다. 우수, 제읍하에서 형룡이 초체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형룡, 모습이 초체하게 되었다. 아주 초체하게 되었다. 왕이 행사행향. 왕이 이 절에 가서 향을 봉행하다. 이렇게 사르다. 이렇게 되죠. 어, 왕이 절을 갔어요. 영묘사. 영묘사라고 하는 절이 개인절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왕의 개인절이 있는데 개인절은 영묘사입니다. 선덕여왕 때 굉장히 많은 절을 지어요. 굉장히 많은 절을 짓습니다. 분황사, 황령사 뭐 굉장히 많은 절을 짓는데 어, 영묘사가 이 선덕여왕의 개인절입니다. 개인절이에요. 그래서 영묘사에 가서 향을 사르게 됩니다. 어, 그리고는 이제 지기의 소문을 듣고는 소지 그를 불렀다. 자, 이날 와라. 내가 어, 절에 가서 향을 사르는 날 오너라. 이렇게 명을 내렸죠. 지기가 귀사 절로 와서 탑 아래에 이제 가행을 기다렸다. 그죠? 그러니까 어가 행차죠. 이제 탑 아래에서 이 지기가 영묘사로 돌아와서 탑 아래에서 선덕여왕의 행차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기다렸는데 호련히 수간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쏟아져요. 왕탈 비환 그죠? 어, 그래 잠이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잠이 쏟아져 가지고 잠을 깨지 못한 거예요. 이 왕이 이 다른 이야기에 보면 왕이 이 그 향을 사르고 나온 뒤에까지 이제 그 지기가 자고 있으니까 왕이 이제 팔찌죠. 팔찌를 벗겨서 치흉 가슴에 두고는 누구의 가슴입니까? 지기의 가슴에 두고는 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죠? 돌아가 버렸다. 자, 왕이 팔찌를 빼가지고, 지기의 가슴에 두고는 황궁, 절로 돌아가 버렸어요. 절로 돌아가 버렸다. 후에 이에 수가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다. 이래 되죠. 잠에서 깨어났다. 수가. 지기가 민절양구. 그죠? 지기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느꼈겠죠. 너무나 슬픈 마음에 오랫동안. 그리고는 이제 심화, 출효, 기타. 마음에 불이 나서 그 탑을 에웠었다. 심화. 마음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탑을 에워싸 버렸다. 에워쌌다. 마음에 불이 나서 탑을 에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변해서 화기, 불귀신, 불귀신이 되어버렸다. 왕이 술사에게 명해서 작주사, 주문을 짓도록
해서 지어 말하기라. 자, 이제 이 왕이 이 주문을 이제 지어가지고 지기에게 이제 주면서 지기 술사에게 노래 부르도록 시켰어. 자, 지기 심중하, 지기의 마음속 불길이 뭡니까? 소신, 몸을 태우고 화신으로 변했고, 몸을 태워 화신이 되었구나. 그죠? 화신이 되었구나. 치기의 마음속 불길이, 그죠?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귀신이 되었다. 류이창해외, 창해 밖으로 흘려보내서 불문불상친, 예, 보지도 말고 서로 친하지도 않게 하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귀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귀신이 되었는데, 뭡니까? 불귀신을 창의 밖으로 보내가지고, 지기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주문, 예, 주사이죠. 그래서 지기를 위하는 마음이, 예, 이렇게 왕의 그 어린 천민을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동운부군의 심화요타교에서는 뭐 천민이다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합니다.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튼 자, 지게의 마음속 불길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귀신이 되었구나. 창해 밖으로 흘려보내서 보지도 않고 친하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아라. 여기서는 보지도 않고보다도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소신, 예, 소신입니다. 몸을 태우다, 몸을 태우다. 그 다음에 화신으로 변했다. 흐를 유자에 옮길 이자, 흐를 유 옮길 이, 흘러서 옮겨가라. 그죠? 창해, 풀창 바다해 바깥 외, 창해 밖으로. 불견불상친,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 속에 이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가사를 문의 벽에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화제를 진압했다. 예, 자, 그것으로서 뭡니까? 이 첩으로부터 이 가사를 적은 가사 적힌 첩으로서 화제를 진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귀신 예, 이된 거죠. 자, 요게 직위의 예, 설화입니다. 직위설화예요. 자, 그러면 이 직위설화와 비슷한 설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국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모두이다. 자, 국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모두이다. 또 어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술피가, 술파가 이래 되죠. 술파가. 자, 이 딸의 이름은 구모두이고 어부의 이름은 술파가입니다. 술파가. 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가요? 술파가가 길을 가다가 멀리 높은 누각 위에 있는 왕녀를 보았습니다. 즉, 구모두를 봤어요. 구모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죠. 이제 공주를 이제 봤어요. 창에 비친 왕녀의 얼굴을 본 후에 잠시도 아름다운 왕녀의 모습이 어부의 마음에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는 동안 날이 감에 따라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죠. 이제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그 어머니가 까닭을 물으니, 그 어머니가 까닭을 물으니 그는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내가 왕녀를 본 후로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다.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깨우치며 너는 소인이고 왕녀는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을 할 수가 없다. 포기해라. 마음을 접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내 마음이 그녀를 원하고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녀를 원하고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항상 좋고 맛있는 생선, 그 다음에 쇠고기, 뭐 이런 거를 왕녀에게 보내고 전혀 값을 받지 않아요. 이제 왕녀가 이제 이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녀가 괴이하다고 여겨서 그녀를 불러서 묻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머니는 왕녀에게 아뢰어 좌우를 물리치게 하고 정성으로 아뢰었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한 놈이 있는데 왕녀를 사모하고 공경한 나머지 상사의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가엾게 생각해서 그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이에 왕녀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같은 달 5일에 이제 자 너는 가서 이번 달 5일이죠. 이번 달 15일 이번 달 15일에 천사에 있는 천상 뒤에서 있거라. 어미가 돌아와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15일 뒤에 사원의 그 천상 뒤에 있어라. 그러면 뭡니까? 이 왕녀가 사원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천상 뒤로 가겠다. 이거죠. 어부는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에 천상 뒤에서 기다렸다. 왕녀는 약속한 날이 되자 부왕에게 나에게 불길한 일이 있어 모름지기 천사에 가서 길복을 빌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왕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고는 허락하였다. 그러자 곧 왕녀는 수레 500승이나 되는 장엄한 행차로 천사에 이르러 일행을 모두 문에서 머물게 하고 혼자 천사로 들어갔다. 자, 혼자 들어갔어요. 천사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때 이제 천신이 생각하기를 이 사원이잖아요. 사원은 이제 사원을 수호하는 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원을 수호하는 신이 생각을 했어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왕은 나를 위해 시주하는 사람이니, 자, 사원을 수호하고 사원에서 모시는 천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원을 짓고 그 사원을 통해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다 왕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나를 위해서 시주하는 사람이니 이러한 소인배로 하여금 왕녀를 그죠? 회옥당하게 할 수 없다. 즉, 당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업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예, 여기서도 이제 잠을 자도록 하는 거죠. 잠을 자도록 하는 일.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호련히 잠이 들어간 거예요. 자, 잠이 들었어요. 잠이. 갑자기 잠이 와요. 이제. 자, 여기 업으로 하여금 잠자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왕녀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부는 잠이 들어 있고 이어는 흔들고 이래요. 자, 흔들어요. 일어나라고 흔들기도 합니다. 이 적극적이죠. 이제 우리나라 선덕여왕처럼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흔들어 깨웁니다. 이에 왕녀는 하는 수 없이 10만 양금이나 되는 목걸이, 목걸이를 벗어두고 나옵니다. 자, 여기 왕녀는 구슬 목걸이죠. 자, 목걸이인데 여기서는 뭡니까? 비환, 팔찌, 팔찌. 자, 팔찌. 여기서는 팔찌이고 여기서는 목걸이. 그 후 잠이 깨어서 목걸이를 본 어부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 왕녀가 왔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우한 것이 우한이 되고 이에 번뇌한 어부는 여기서는 예, 음화가 마음속에 일어나 타죽고 이게 이제 똑같죠. 타죽고 말아요. 어, 민절양구해서 심화. 마음속 불이 일어난 거예요. 심화. 마음속 불이 일어나가지고 탑을 에워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부분이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음화라고 했고 여기는 심화라고 했고 자, 여기서는 이제 목걸이고 여기는 이제 팔찌이고 그죠? 여기서는 호련히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잠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등장이 누굽니까? 천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천신이 등장을 해서 업으로 하여금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해요. 잠을 재워버려요.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어부를 잠재우고 공주가 이 천민과 교합을 할 수 없도록 시켜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음탕한 불이죠. 마음속에 일어나 타죽고 말았다. 이것을 증거 삼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음심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바라는 바를 따른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요게 메시지죠, 메시지. 이게 메시지입니다. 요게 메시지예요. 자, 여기 이제 대장경, 고려 대장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대지도론 아마 다들 잘 알 겁니다. 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요 경전을요. 이게 경전 속에 들어 있어요. 경전 속에 들어 있는데 이 경전 속에 들어 있는 이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인가 하면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라가 해양을 통해서 인도와 서로 이제 그 문물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 심화요탑이라고 하는 이 설화와 대지도론 속에 있는 이 설화는 맥락이 서로 이어지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라의 얘기는 신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성품 속의 그 자유로움 이런 어떤 부분
들이 있고 똑같이 이제 저쪽에 인도도 사원이 나오고 이쪽도 이제 사원인데 강제적인 어떤 그 부분 이야기들은 없고 그죠? 강제적인 부분들이 거세가 되고 이쪽은 이제 사랑에 대한 아주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부분과 이 천민의 어떤 사모함을 왕비가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갔고 이 인도서라는 이제 그 어부의 그 사랑을 뭡니까 이 음심으로 여성의 음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사원을 지키는 사원을 수호하고 있는 이 천사로 하여금 이 음심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부분들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서로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메시지는 한쪽은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어떤 부분들, 왕의 천민에 대한 사랑, 천민의 왕에 대한 애절한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라가 지향한다면 인도서라는 바로 요겁니다. 여자의 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 방향성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의도된 어떤 것이죠. 요 이야기는 자, 이 이야기 여기 음화가 마음속에 타 죽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게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를 불경 속에 옮기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이 메시지가 바로 이제 민담이라는 거예요. 민담이라는. 그 이제 전설이 민담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메시지가 투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강제조항이 천신이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천신이 끼어들어 가지고 잠을 재우고 또 이제 에, 서로 이 음심이 서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잠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이리저리 떠나서 서로 하나의 얘기가 다양한 이야기 방식으로 확장되어서 변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설화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화요탑과 대지도론 소재 설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주머니처럼 가둬놓으면 안 돼요. 놔두면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라의 심화요탑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기의 심화요탑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자,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요 대지도론에 있는 어, 설화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